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자, 오늘이 7월 28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끝에 가서 코스피가 간신히 플러스로 반전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는 장세. 자, 그것도 7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슬금슬금 밀리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잠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초,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크진 않지만 꾸역꾸역 올라가는 장세였지만 7월달 들어서는 맥없이 밀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문제가 좀 있죠. 이렇게 약세가 유도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악재가 있었냐 하면 그런 거 없이 슬금슬금 밀렸다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확실한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FOMC 결과가 시장 친화적인, 즉 현재 확장적 정책 스탠스 또는 현재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또는 금리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반전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재료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제반 대표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삼성전자, 또 어제 실적이 발표됐던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든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즉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가 언제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그 모멘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삼성전자 주가 반전 모멘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아니고요. 특별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강력한 러브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문제인데요. 특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CPI, 즉 물가가 좀 안정돼야 됩니다. 여전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그 약간만 안정되는 그런 상황만 되더라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이 다시 높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또 삼성전자가 나서야 됩니다. 실적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 실적 전망까지 상당히 박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순간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어렵죠. 물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판단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대표적인 종목군들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절대 보유죠. 그 중에 네이버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매수입니다. 강하게 매수도 자신 있게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SKC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 LG화학보다는 SKC가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LG화학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가 되고 그 외 실적주로서 LG전자와 OCI 두 종목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자, OCI가 탄력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LG전자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 여전히 이들 종목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 관점 또 장기적 관점으로도 대단히 유망하다 하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을 계속 매수 대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실적주로서 LG전자 및 OCI, 특히 오늘은 OCI가 상당히 좋았는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OCI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적을 봐야죠. 얼마만큼 좋은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아주
현재 메타버스가 테마가 어떤 특별한 속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속성, 어떤 특징적 상황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위로 아래로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보유를 해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기 보유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예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일단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로 작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중국 증시가 안 좋아요. 상하이, 홍콩 증시가 연이틀 급락을 했고, 또 국내 확진자가 오늘부로 또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죠.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외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텔이 2025년도부터 2나노급이면 삼성전자와 TSMC를 능가하는 기술력입니다.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 선전포고를 했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게이츠호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영주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어쨌든 일단 현재 외형적으로는 역시 삼성전자한테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의 이슈는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2분기 MP는 순이익입니다. 11억 4천만 불.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0배 수준. 판매 대수도 놀라워. 20만 대를 팔았다는 건데 지난 분기에 18만 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간 판매 대수가 8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작년에 50만 대였거든요. 최소한 60% 정도 급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전기차 생산업체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CAGR 즉 전기차 부분의 연간 성장률이 당초 40 내지 50% 봤던 건데 실제로는 거의 60% 이상 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당장은 경쟁 심화 기타 등등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SKC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LG화학을 포함해서 제반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모두 상당히 양호한 영업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현재 테슬라 실적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2분기 SK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도 10조 원 넘어갔고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0%,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작년 동기는 38%, OPM, 영업이익률이 26%입니다. 최전성기보다는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양반이죠.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전망보다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그리고 2020년 내년 최소한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컨퍼런스 콜 실적 설명회입니다.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심지어는 실적 발표 당사자가 실적 둔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주문이 쇄도한다고 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하이닉스는 현재 시장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부터 금년부터죠. 벌써 아이폰이나 또 신제품의 반응인 그것 따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인텔이 2022년도죠. 상반기에 차세대 CPU 신제품을 현재 내놓게 됩니다. 그에 따른 효과가 즉 모바일 폰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도 반도체 디램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펀더멘탈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것 때문에 밀리는 것 뿐이죠. 따라서 그 외적인 요인만
개선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들 종목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데 그게 언제쯤 개선될지를 알 수 없으니 지금 당장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약간 수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보유하고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시장 점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2478%, 뭐 큰 변화 없고요. 자, DXY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92점 여전히 높고요. 근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156원, 1154원 약간 뒤에 내려가긴 했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전반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상황도 여전히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구도를 갖고서는 도저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에서 지수가 올라갈 어떤 변곡점이나 모멘텀이 주어질 때 항상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이 만약에 크게 떨어지는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대형주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현재 대형주가 올라갈 자리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테이블을 치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 했고요. 기관과 개인들, 국내 내국인들이 순매수했다는 건데 자, 국내 내국인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죠. 단타쟁이들이 잔뜩 매수한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매도를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시스는 베이시스 끝에 가서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중에 베이시스는 0에 수렴하는 정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종합지수로 봤을 때 3200포인트 정도가 비교적 강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323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하여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본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컬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오 업계의 TSMC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탁 수주를 봐서 생산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바이오로 따지면 반도체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TSMC이므로 바이오계를 따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 반도체 업계의 TSMC가 바로 삼바다 하는 건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놀라워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 자체입니다. 말 그대로 TSMC급 실적이었어요. 일단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이 4,122억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은 3,800억 봤던 거거든요.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진짜 놀라웠습니다. 원래 1,000억은 약간 넘어간 수준, 좀 많게 좋게 보더라도 한 1,100억 정도, 그 정도만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것조차는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 이럴 정도였던 건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1,668억 원이나 나왔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106%, 그리고 시장 예상치 대비 거의 60% 이상 좋게 나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울 것은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고작해야 20% 남짓, 25% 뭐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냈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가 넘어갔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최정상급 바이오주들의 영업이익률과 비슷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죠. 참고로 TSMC의 영업이익률은 벌써 10년 넘었죠. 10년 넘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어쨌든 바이오 쪽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 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작 한 20% 남짓의 영업이익률을 냈던 것에 비해서 확실히 환골탈태 또 한 번의 진화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대변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놀라운 것은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금년 5월 달에 GSK와 2억 3,100만 불짜리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이고 일라일리와 1억 5천만 불짜리 코로나 치료제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고 보였어.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더 개선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년 하반기 들어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모더나 메신저 RNA DP 현재는 완제품 생산만 하고 있는데요. 단순 생산이죠. 8월 달부터 본격화한다는 건데 최근 원료 의약품 DS라고 합니다. 그 생산을 위한 CGMP 즉 현재 그 생산을 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CGMP라고 합니다. 그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맡게 된다고 한다면 더 좋아지는 거죠. 이건 아마 내년부터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더나 그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말이죠. 그리고 하반기 현재 1, 2 공장은 이미 완전 풀 가동, 거의 뭐 100% 풀 가동되고 있고 3 공장의 가동률이 추정치인데요. 작게는 60%에서 90% 정도 가동되고 있을 것이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정도 실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100%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풀 가동. 90%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꽉 찼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제4공장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건데 그 공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25.6리터, 25.6만 리터. 어마어마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36만 정도 되죠. 추가해서 62만 리터 전 세계 완전 초격차 세계 1위 CMO 업체가 된다 하는 소식은 뭐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세계적으로 시장을 석권했듯이 바이오업계 CMO를 석권하는 것은 바이오로직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예상이 된다, 기대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최근 제4공장에 대한 수주도 받고 있다는 건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 수주 건수, 수주 제한 건수가 급증을 했던 아직 본격적으로 수주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들어가야 그래 수주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수주 제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연초에 8건 정도 했던 건데 최근 들어 22건 정도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런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이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그 기술력과 생산력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인정받게 됨에 따라 즉 그 트랙 레코드라고 합니다. 트랙 레코드가 축적됨에 따라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특히 합성의학과는 좀 달리 파이프라인과 그것을 약제로 개발하는 것, R&D죠. 약제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임상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것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 분업화되는 트렌드가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파이프라인 개발 및 그리고 생산 이렇게 두 개로 분화되고 있다, 분업화되고 있다. 큰 트렌드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현재 파이프라인까지는 아니지만 CDO 즉 개발 그리고 CMO 위탁 생산에 현재 삼성전자가 전 세계 초격차 1위 업체로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 현재 이미 등극을 했죠. 더 초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재평가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조건 보유고 이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정도가 아니고 200만 원 정도까지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1년치, 2년치 목표치가 아니죠. 3년 정도 앞을 보면서 그런 정도의 시각과 소신을 갖고 신념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종목이다 해서 바이오 다 필요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OCI입니다. OCI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안 가더니 오늘
탄력이 나오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놀라운데요. 현재 지금 매출이 7,400, 이건 사실은 뭐 별로 와닿지 않죠.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2배입니다. 이것도 특이할 만하죠. 전분기 대비로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 대비로도 12.5%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슷합니다. 영업이익이 원래는 한 1,000억 원 정도 받던 건데 1,663억 원이나 나왔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적자였던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흑자로 전환이 됐다 하는 거죠. 흑자 전환이 됐고요. 시장 예상치도 한 1,000억 원 정도 남짓으로 봤던 건데 그 이상 1,663억 원이나 급증해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초과해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폴리실리콘 가격 효과가 컸다는 거죠. 원래 작년에 그렇게 고전을 했죠. 작년뿐만이 아니면 최근 한 5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고 그에 따라 엄청난 적자 행진을 했던 것이 OCI인데 그때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6 내지 7달러, 현재 BP 손익분기점 이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OCI의 손익분기점은 현재 손익분기점 폴리실리콘 가격은 약 8달러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부터 급등을 했죠. 금년 4월달은 20달러, 6월달은 3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CAGR, 그 시장에서 연간 성장률이 한 14% 이상 됩니다. 더 빨라질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장 위구르 사태 때문에 미국과 특히 미국에 앞장서서 유럽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쨌든 폴리실리콘,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금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 금지가 되거나 제한되거나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급등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수익성이 더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 기지의 주요 생산 기지가 원래 군산에 있었네요. 군산 공장은 일단 막았죠. 그래서 오히려 말레이시아 공장 쪽으로 그 중심 기지가 이전됐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건비나 특히 전력비가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 외 신사업으로 반도체형 과산화수소, 그 뭡니까, 그 한솔 케미칼의 과산화수소 쪽인가요? 어떤 반도체형 과산화수소를 포스코 케미칼 같이 합작해서 만들기로 했고요. 바이오 부분도 투자를 했죠. 그런 것도 신성장 동료로 볼 수 있을 때 그동안에 OCI가 있었던 성장 동료에 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흐름을 완전히 불축시키는 것 같고요. 또 기존 주사업인 카본 블랙 등의 현재 석유화학 사업도 다른 석유 업체들의 실적이 좋듯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실적이 나쁠 리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흐름, 실적이 좋은 흐름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PER이 불과 3배 내지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싸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적어도 16만원 내지 적당하게는 18만원 정도, 궁극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라 했을 때는 한 24만원 정도까지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현재 13만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OCI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주제 메타버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몇 가지 메타버스 시장의 테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일단 맥스트란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따상, 일단 오늘 또 상 해서 따상상이라고 하죠. 따상상에 들어갔어. 아주 특별합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인데요. 현재 주가가 57,000원. 불과 2거래일 만에 공모가의 3배 이상 올라왔다 하는 건데 부럽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메타버스 테마가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밀렸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맥스트라고 하는 현재 AR 원철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따상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오늘 상한가는 기세 상한가, 이른바 점 상한가죠. 그만큼 메타버스 테마 강도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 자, 알테라와 관련, 오늘 알테라가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약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그런 식의 공지,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중소 상장 업체들이 특히 바이오주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던 건데요. 바이오주들이 워낙 좋았을 때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우리 기업도 바이오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라고 과장을 한다든가 또는 그 연관돼 있음을 현재 그 연관돼 있음을 알려주려고 말이죠. 현재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M&A를 한다든가 협력을 한다든가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상당히 이상한 M&A나 협력 관계 또는 합작 이런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부러 바이오 쪽에 편류하기 위해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사업 목적을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정관에 사업 목적을 바이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는데 혈안이 됐고 안달이 됐던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었던 거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주가 내가 현재 경영하는 그 업체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경영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경영주 위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알테라가 그런 일을 벌렸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든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듯이 일대주주 스노우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란 말씀드렸죠. 스노우가 지분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주가가 높으면 곤란하니까 적정한 주가를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측면으로 현재 추정할 수 있을 뿐 어찌됐든 약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인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된 게 없다고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있죠. 사실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류가 된 건데요. 안면 인식 기술이 AI를 통한 안면 인식 기술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바타를 생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들 말대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길게 보면 알테라도 여전히 유망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일단 우리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된다 하는 관점인데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재매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돼서 잠깐 언급할 게 있는데요. 테마에 가만히 보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또 거래도 상당히 많이 붙었죠. 알테라는 그렇지만 그동안 또 우리 종목인 자이언트스텝뿐만 아니라 한컴 MDS 또 왜 한빛소프트 또 M게임, 엔텔스, 옵티시스, 넥스터, 또 위즈윅 스튜디오, 아지네스텍 등등 약속이라는 것처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이들 종목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을 대는 대중적인 인기주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된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지수 급락시, 오늘같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때 지수가 적당히 약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같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 급락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면 이들 종목은 대중적인 종목, 인기주가 됐으므로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죠. 대중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조금 약하면 괜찮겠지만 지수가 많이 약하면 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죠. 단타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이걸 볼 때는 코스피 지수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고 이런 걸 보면 지수가 크게 빠질지 아닐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빠질 것 같으면 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정도의 어떤 대안 기준점, 대안의 어떤 판단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위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또 종목 간 서로 동질화되죠. 같이 움직입니다. 동질화, 무차별화가 되고 또 그 전까지 테만에 순환매가 있었죠. 예를 들어 선익 시스템, 위지육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고 나중에 또 자이언트 스텝 그 외에 새로운 종목들 뭐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서로 순차적으로 순환적인 대장 주가가 형성됐던 건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서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차별화가 상당히 둔화가 됐다는 거죠. 동질화 됐습니다. 동질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테만의 순환매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것. 따라서 길목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테마 전체를 다 같이 지수나 시장 분위기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 없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도 한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심화가 되면 시장 자율적인 반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대중적인 종목이 아닌 어떤 특정 세력 내지 특정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독단의 그런 시세라고 한다면 한정없이 빠질 수가 있겠지만 이런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현재 밑에서 받는 대기 매수세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이 생기거나 그 상태에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N자 형태로 주가가 쫙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단타할 때 우리가 현재 유용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일 때 순간 급등을 하고 또 순간 급등을 하면 또 상당히 빨리 과열됩니다. 그전 자이언트 스텝처럼 천천히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갑작스럽게 또 급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게 또 장대 양봉 두 개 거래 붙고 막 그런 식이 되면 쫓아가면 안 되고 단기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유달리 신규 등록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잠깐 보죠. 맥스트도 그렇고요.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노뎁, 얼마 전에 상장된 이런 업체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종목들이 오히려 대장주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들 종목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오래된 종목보다 이들 종목이 더 나을, 왜냐하면 수급이 꼬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두 개의 종목, 그 중에 저 알체라는 일단 유보를 했으니까 남겨둘 물량만 남겨놓고 유보를 했으니까 한 종목 남아있는 자이언트 스텝 당연히 보유가 되고요.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서 이지미디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미디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한컴 MDS, 프론티스라고 하는 현재 그 메타버스 플랫폼사를 인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종목이 부각되죠. 자체적으로 또 뭡니까 AR, VR 등의 메타버스 사업을 공식적으로 영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 이노뎁 같은 경우도 그렇죠. 특히 그 영상 인식 기술을 갖고 영상 데이터 솔루션 업체죠.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후보 종목으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에스코넷 같은 종목도 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 종목 후보 종목이고요. 상황에 따라 이들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당장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지 알 수 없으므로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추가적인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